합시다. 책. 지난 시간에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다, 그치? 함수라는 게 뭐였어? 함수가 뭐였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 함수라는 게, 다시 한번 적을게. 집합과 집합의 특별한 대응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지. 될까? 그래서 이 특별한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규칙이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랑 쌤은 두 번째로 나눠서 얘기하긴 했었는데 첫 번째 어떤 게 들어갔어야 됐을까? x값 한 개의 x값 한 개에 y값이 한 개씩 대응해야 돼. 또 모든 x가 대응되어야 해. 되겠지? 대응 안 되는 x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 했었지. x 있고 y 있고 1, 2, 3 뭐 a, b, c가 있으면은 화살표 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지. 될까? 여기 x값 요 집합에 있는 애들은 화살표를 모두 다 하나씩은 써야 돼.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지. 될까? 문제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한 명이 화살표 두 개를 써. 이런 거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지? 또는 한 명이 화살표를 안 쏴. 그런 경우도 함수가 안 된다. 되겠지? 이 두 가지 주의해서 보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어. 얘 함수가 된다, 안 된다?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저 그래프는? 안 된다.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기면은 안 된다.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 앞에서. 원의 함수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렀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돼서.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 집합 x 값들의 모인 집합을 정의역, y 값들의 모인 집합을 공역. 그러니까 그리고 화살표 받은 친구들의 모임을 치역.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다. 그게 지난 시간에 255쪽까지의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 뒤에 이제 넘어가서 서로 같은 함수 할 거야. 한번 예제로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fx라고 적어야지. 정의역 x가 정의역 1만 들어가는 함수라고 생각할게. 이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gx는 3x다라고. 이때 f랑 g랑 같을까? 물어본 거야. 되겠지?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무조건 정의역이 같은지 확인해야 돼. 됐지? 정의역이 다른 함수는 무조건 다른 함수야. 알겠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 정의역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함수의 식을 보통 보는데 지금 얘들 둘이 식이 같아 달라?
다르게 생겼다, 그치? 그러면은 보통은 다른 함수인데 얘는 특별하게도 정의역이 어때? 딱 하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둘 다 1을 집어넣어봐. F1은 얼마야? 0. G1은 얼마야? 얼마? 3. 이러면은 둘의 함수값이 서로 어때? 다르다, 그치? 둘이가 다르다. 그래서 둘이 다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도 가볼까? 정의역 x가 0 하나야. fx식은 2x제곱 플러스 1이고 gx의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두 개를 비교해서 볼게. 일단 두 함수 다 정의역이 어때? 서로 같아.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집어넣으면은 F0은 뭐가 돼? 1 되고 G0은 뭐가 돼? 1 되지. 그러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F랑 G랑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F랑 G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될까? 그래서 함수의 당연히 봐봐, 정의역 똑같아, 함수의 식 똑같아. 그럼 당연히 같은 함수야.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의역 똑같아. 함수의 식 만약에 생긴 게 둘이 여기랑 여기 들어오는 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그럼 당연히 같은 함수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함수의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되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 미치겠다. 거기 더 뒤에다. 뒤. 거기 있네. 서로 같은 함수 보이네. 가끔씩 이렇게 너를 혼내고 있을 때 보면은 내가 늙은 거 같아. 약간 아저씨 된 거 같아. 왜요? 그냥 그래, 기분이. 실제로 뭐 아저씨지, 맞지? 너희랑 나이 차 생각하면 거의 아저씨. 한 3촌 정도 되지. 밖에서 만나면 아저씨지.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는 비밀이야. 알려주셨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안 알려줬는데?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안 알려줬는데? 아, 그때 20살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아, 아니잖아요. 맞아. 왜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방금 아웃이라고 하셨잖아요. 20살이면 너희한테는 아저씨지. 너 몇 살이야? 아니죠. 저희 오빠도 21살인데요. 그럼 또 그렇네. 야, 너희를 너무 애기로 생각했나 보다. 저희 사촌 누나도 20살이긴 해요. 근데 뭐 나도 나랑 동갑인 누군가 보면 아저씨라고 불러.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이렇게 보이면 아저씨라고 불러. 군인 아저씨잖아.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군인들도 아저씨인데 뭐. 내 나이 근데 알아서 뭐 하게 쓸데없잖아. 궁금하잖아요. 쌤은 저희 나이 아시잖아요. 알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너희도 알아야 된다. 네. 그럼 나는 이 책을 전부 다 아는데 너희는 왜 모르지? 그거는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나는 이 책을 맨날 읽고 맨날 공부하는데 왜 너희는 공부를 안 하지? 맨날 안 보고. 언젠간 불공평한데 이거는? 너무너무 불공평한데 나는 이 책을 거의 맨날 보는데 그냥 할 얘기 없지.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어쩔 수 없어. 나이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나이를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쌤 주민등록번호 1로 시작하시나요? 노 코멘트 할게. 나이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남의 약점을 그렇게 파고드는 건 좋지 않아, 서영아. 다 똑같이 나이 먹잖아요. 응? 다 똑같이 나이 먹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컴플렉스라고 한 적은 없는데. 너가 학원 선생님을 당연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젊은 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 쌤 젊어요. 쌤이 몇 살이에요? 오 그런 거 같은데. 젊으면 뭐가 안 좋냐면은 만약에 학부모님이 오셨어. 전화로 할 때는 괜찮은데 얼굴을 대면 상담을 하잖아. 그러면 학부모님이 보시기에 내가 당연히 어리겠지. 그러면은 조금 무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왜 무시하지? 뭐 나이 많은 선생님들보다 경력도 적을 거고 그러니 좀 못 믿음직스럽다라는 느낌을 뭐 가끔씩 내비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 똑같이 뭐 시험도 보고 준비도 해서 와서 거기까지 가는데 여튼 그래서 나이가 그래? 알았어 뭐 할게. 나이 하나도 쓸모없어. 원래 대구에 있을 때도 나이 공개를 잘 안 했어. 졸업생들한테만 알려줬어. 졸업하고 나한테 막 술 사달라 하거나 밥 사달라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은 알려줬어. 그땐 이제 더 이상 나의 학원 제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그 제자들의 자식들이 그 학원을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걔들이 그 학원에 일하러?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자의 자식도 그 학원. 그때쯤이면 나도 뭐 은퇴하지 않았을까? 그 제자의 자식들이 학원으로 올 때쯤이면 적어도 20년은 흘러야 되잖아. 봐봐 20살이야? 그럼 결혼하려면 그래도 한 30살 넘어서 보통 하잖아 요즘. 그럼 30살 넘어서 결혼해. 애 낳아. 그 애가 중학생까지 크려면은 또 10몇 년 걸리지. 그럼 적어도 20몇 년이 지나. 내가 여기서 20몇 년이 더 지나면은 뭐 학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지. 너희도 20몇 년 지나면 이제 몇 살이야? 너희도 거의 40을 바라볼 나이야. 그치? 얼마나 긴 시간이야 20몇 년이.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요즘은 10년도 아니야 한 2년이면 바뀌어. 그래요. 그런 거 같아. 책 259쪽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 관에서 나와. 이미 너무너무 잘 안다 그치? 거기서 위에 박스 안에 있는 2번 볼게. 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이라고 해서 쌤이 방금 얘기한 이거
이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에 따라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되겠지? 이 그림을 말로 표현한 거야. 두 점에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나면 걔는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뒤쪽 넘어갑시다. 이제 중요한 거 나와. 함수라는 것에 좀 특징이 있는 이름이 붙은 함수들이 있어. 적어줄게. 첫 번째로 배울 게 1대1 함수야. 두 번째로 할게 1대1 대응 함수야. 세 번째로 할게 상수함수. 네 번째로 할게 항등함수야. 되겠지? 요렇게 네 가지를 오늘 배울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적어 놓은 이유는 전부 다 이름에 뭐가 붙어 있어? 함수. 함수가 붙어 있지? 그러면은 이 조건은 다 통과한 애들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이 조건도 통과 못한 애들은 함수라는 이름이 안 붙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1대1 함수부터 볼게. 1대1 함수. 말해서 1대1이래. 하나에 하나씩이라는 얘기지. 하나에 하나씩. 근데 이게 이런 의미거든. 예를 들면은 x가 있고 y가 있어. 1, 2, 3, 1, 2, 3이야. 이렇게 생긴 거 함수가 될까 안 될까? 함수가 된다, 그치? x 값 하나에 y 값이 한 개씩 대응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대로 가도 상관없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애는 우리가 함수는 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1대1 함수 하나에 하나씩 대응인데 이건 약간 y의 입장에서 봐야 돼. y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 혼자서 몇 개 받아 화살표를? 2개.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안 돼. 되겠지?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은 1대1 함수가 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Y 입장에서 화살표를 몇 개씩 받아? 하나씩 받아. 근데 안 받는 애가 있기는 해. 그래도 상관은 없어. 되겠지? 화살표 2개 받는 애 없이 하나씩만 받아. 이렇게 생긴 애를 1대1 함수라고 불러. 될까? 그래서 책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야. 어려운 표현이야. 이런 표현이 적혀 있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지.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1대1 함수의 정의야. 되겠지? 정의. 얘가 약속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우 조건도 돼. 대우로 적어볼까? 우리 이거 대우 많이 했다, 그치? 이면 기준으로 순서 바꾸고 부정하면 되지. 그래서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 말인 거야. 됐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지금 요 위에 있는 2개로 볼게. 자, x1과 x2가 다르대. 얘로 먼저 볼게. x1, x2라고 생각할게. 1과 2를.
x1, x2라고 생각해. 두 개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다르면은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달라야 함수값이라는 게 화살표 가는 곳이야. 근데 얘는 어때? 가는 곳이 서로 같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안 된다. 되겠지? 여기서 다른 것 두 개 아무거나 들고 와. 다른 거 두 개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1, 3 들고 올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화살표 가는 곳도 서로 어때? 다르다가 되지? 1은 1로 가고 3은 4로 가니까 되겠지?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가 돼. 되겠지? 표시해놔야 되고 될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 표현으로 문제에서 자주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되겠지? 문제에서 f가 1대1 함수이다 라고 주어지면은 내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겠지만 그렇게 친절하지 않지 우리는 항상. 되겠지? f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다 이렇게 주어져.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읽고 1대1 함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그렇게 해서 1대1 함수는 그래프적인 특징이 있어. 요렇게 생기는 있지. 몇 차 함수? 2차 함수. 여기서 1대1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로선을 그어. 이렇게.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이러면은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함수일 때랑 조금 다르다 그치? 함수를 판단하는 조건은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냐 묻고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거는 가로선을 그어서 되겠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모두 다 한 개이어야 해. 되겠지? 그래서 261쪽 박스 안에 보면은 쌤이 적어놓은 내용이 거의 다 적혀있다 그치? 보여? 261쪽 박스 안에 보면은 거의 다 쌤이 얘기한 내용이 적혀있어. 1번, 2번 해가지고 그래프적인 특징, 정의. 그치?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저것만 읽어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렵잖아? 그 밑에 보면은 그림 나와있지? 되겠지? 저 그림 보고 쌤이 그린 거랑 나름 비슷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1대1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돼. 262쪽에 있는 그 개념 체크 1번, 개념 체크 2번 풀어보세요. 나도 궁금하네. 나는 중등부를 가게 될까 고등부를 가게 될까. 고등부로 지원한 이유는 그 중2, 중1 애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해봤지만 진짜 답이 없어. 그 사춘기에 쉽지 않아. 중2병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애들 중2만 되면 미치나. 정신을 못 차려. 쌤은 안 그랬어요? 나도 그랬겠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랬겠지.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누구나 그런 시절을 거쳐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치만 쉽지 않아. 쌤의 입장으로 그런 애들을 보고 있는 게. 중1은 너무 또 애기야. 난 이런 거 할 때 좀 힘들어 사실. x 더하기 x가 2x야.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네.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가르쳐줘야지. 중학교 1학년 때 문자라는 걸 처음 배워. 그래서 이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분명히. 될까?
당연히 모를 수 있지. 막 이런 거 막 하잖아. x 더하기 2y 해보세요 하면은 막 2xy 이렇게 적어봐.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나쁜 건 아니야. 귀엽지, 맞지? 모를 수 있지. 안 배웠으니까. 근데 그냥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 나한테는. 그리고 너무 어리면 어릴수록 가끔씩 그 전학원에서 초등부도 가끔씩 봤었거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수학은 이런 입시에 정형화된 수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입시를 위한 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초등학생한테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될까?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충분히 열린 생각,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데 나는 이미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냥 문제 푸는 사람, 이런 입시에 최적화된 사람, 입시를 위해서만 공부를 한 사람이 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나의 이런 편협한 시선으로 보는 수학을 그 애한테 주입시킬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몰라도 되는 건데 조금 더 창의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그 나이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 나이쯤 되면은 이제 상관없지. 알바는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맞지? 자기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 이제는. 될까? 그리고 너희는 뭐 사실 시험 잘 치려고 하고 노는 거 맞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희의 선택으로 와 있는 거니까 이제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생들은 신경 안 써. 되겠지? 자기 알아서 생각을 확장하고 자기 알아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들 이렇게 할 애들도 아니고, 맞지? 하지 말라고 한들 하지 않을 것도 아니잖아. 너희 말 안 듣잖아. 부모님 말도 잘 안 듣잖아. 맞지? 숙제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오는 애들이 있고, 맞지? 예를 들면은 뭐 학원에서 쌤들이 고등학교 가서 연애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시지. 공부해라. 안 하잖아. 연애하고 뭐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놀고 이러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뭐 그것도 다 이해해. 뭐 나도 그랬으니까. 나라고 뭐 정말 올바르게 선생님 말 다 듣고 부모님 말 다 듣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어서 다 각자의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가 완성되는 거니까. 지우야 졸지 말고. 다음 봅시다. 1대1 대응.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가 있어. 두 개가 말이 비슷한데 조금은 다르거든. 되겠지?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1번 1대1 함수이어야 해. 2번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해. 요런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1대1 대응 함수야 지우야. 알겠지? 내까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공역이 뭐고 치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공역이라는 친구는 뭐야? y 전체 집합 얘야. 그러니까 요걸로 예를 들게. 요거 y 전체 집합이 뭐다? 공역. 그럼 공역은 여기서 1, 2, 3, 4가 되는 거겠지. 치역이라는 애는 뭐였어? 화살표 받은 y들의 모임이야. 여기 화살표 받은 y들 누구 있어? 1, 2, 3, 4. 1, 3, 4. 그럼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왜?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르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1대1 대응함수는 이런 애들만 되는 거야.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 4고 1, 2, 3, 4일 때 각각 화살표를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되겠지?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까지 붙는 거야. 옛날에는 좀 어려운 말로 좀 늙은 말로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말들이 없어지고 저런 용어들로 바뀌었어. 되겠지?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264쪽에 있는 개념 체크 풀어봅시다. 크게 더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다. 바빴네. 너희 요즘 모의고사 푼다 아니야? 학교에서? 네. 어때? 풀만해? 아니요. 어려워? 한번에 그래도 분사법 그냥 하고 1등급 나와? 몰라. 한 92점 이상 나와? 그냥 표기하고 답지가 어딘지 몰랐고 그 원래 그냥 있었는데 애들이 막 종족다. 안 풀었어요. 다 써요. 아이고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지? 잘 안 돼도 많이 해봐야 돼. 그게 우리가 그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잖아. 배운 거 그대로 시험에 보통 많이 나와. 맞지? 근데 모의고사라는 거는 보통 배운 걸 토대로 완전 색다른 게 나와. 이런 걸 내가 배웠다고? 그러니까 유형별로 문제가 안 나오지. 예를 들면 너희 모의고사 30번 같은 거 보면 알잖아. 뭐 도형 보통 도형으로 많이 나오지. 막 종이 접기 하거나 막 희한하게 생긴 도형에 뭐 넓이 구해라 길이 구해라 이런 거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해야 수학 실력이 늘어. 알겠지? 어려운 문제가 보통 21번인가 22번에 하나 있고 객관식 마지막 그리고 주관식 뒤에 두 문제 정도 보통 많이 어렵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얘도 어차피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꽤 많은 모의고사를 치게 돼. 근데 모의고사가 성적이 안 들어가지. 너희 내신 성적에. 그렇죠? 그래서 잘 안 쳐. 자.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열심히 쳐야 돼. 매번. 알겠지? 모의고사를 쳐보면 알겠지만 아침부터 한 4시, 5시까지 계속 시험이지. 중간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 빼고 생각보다 피로도가 높고 피곤한 건 이해하지만
시험 열심히 쳐야 돼. 알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치고 오답도 하고 그거를 매번 해야 돼. 알겠지? 또 막 내신 준비하다 보면은 내신 준비랑 모의고사 조금 달라. 분명히 조금 달라. 내신 시험이랑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모의고사랑. 어쨌든 모의고사가 이어지면 수능인 거니까. 부담스러워서 열심히 하세요. 두 문제 해보자. 어우 시간 없어. 빨리 할게. 95-1번부터 할게. 95-1번 문제를 쌤이 그냥 쌤 입맛대로 조금 변형했어. 되겠지?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1, 2, 3 x 1, 2, 3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화살표 속이지. 근데 개수를 물었어. 가지수를 물은 거야. 함수가 될 수 있는 가지수랑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가지수 두 개를 물었어. 자, 함수가 되는 거 얘가 화살표 일단 몇 개 쏠 수 있을까? 가지수로 3가지. 아무 때나 쏴도 되지. 그 다음에 얘가 하나 쐈어. 2는 몇 군데로 쏠 수 있어? 1, 2, 3 다 쏴도 상관없지. 세 군데. 3도 세 군데. 그래서 몇 개다? 27개가 나와. 됐지? 근데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는 조금 달라. 1대1 함수는 1이 일단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3가지. 1로 갔다라고 생각할게. 그러면은 남은 그 다음에 갈 2가 갈 수 있는 곳은 2가지가 되는 거 이해돼? 화살표 받은 애는 이제 화살표를 못 받아.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래서 2가지. 3이 갈 수 있는 곳은 1가지. 될까?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 되겠지? 이런 것도 자주 묻는 내용이거든. 여기 단원에서. 앞에 있는 우리 경우의 수 단원이랑 같이 이어지는 거야. 되겠지? 이런 유형의 문제 되게 많으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96-1번 문제 빨리 할게. 빨리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만 볼 거야. x들은. 그 다음에 y는 2부터 8까지만 보는 거야. 되겠지? x값 범위, y값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요 안쪽만 잘 보면 돼. 요 바깥쪽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되겠지? 그래서 이 안쪽에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 그러면은 얘 그래프가 증가하는 함수잖아.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지. 직선으로 어떻게 돼야 1대1 대응이 될까를 생각하면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워 넣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렇게 생겨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누구를 지나? y 2를 지난다는 거 이해될까? 또 x가 a일 때 누구를 지난다? y값 8을 지난다는 것도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얘들 둘을 지나는 거지. 대입할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8이 되는 거네. 정리하면은 이식 정리하면은 b는 4가 될 거고, 이식 정리하면은 a는 뭐가 된다? 2가 되겠지. 요렇게 답 내면 끝.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 보면은 267쪽 볼게.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두 개가 나와. 되겠지? 숫자로 내가 우리가 아는 함수의 식으로 표현해 줄게.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y는 x 같은 애야.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y는 3 같은 친구예요. 이런 애들이 각각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인데, 자, 항등함수는 넣은 거 그대로 듣는 거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야. f가 항등함수다라고 하면은 F1은 1이야. F2는 2야. F의 10은 10이야. 이해될까? F의 A는 A야. F의 X는 X야. 이런 애를 항등함수라고 해. 되겠지? X 값에 들어가는 값이 그대로 Y 값으로 배출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그대로 Y가 되는. 되겠지? 이런 애를 항등함수라고 불러.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이런 건데, Y는 C3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G가 상수함수라고 했을 때 G1이 3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상수함수면은 G2도 3이야. G3도 3이야. G10도 3이야. 이해될까? GA도 3이야. GX도 3이야. 항상 똑같은 어떤 값만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동그라미 두 개 그려서 하는 그걸로도 한번 봐볼게. 이런 거 있잖아. 얘가 항등함수면은 1 넣으면 뭐가 나온다? 1, 2 넣으면은 2, 3 넣으면은 3. 이런 거를 항등함수. 알겠지? 얘는 1 넣었을 때 1 나오잖아. 그럼 2 넣었을 때도 뭐 나와야 된다? 1, 3 넣었을 때도 뭐를? 1. 이런 거를 상수함수. 되겠지? 그러면은 항등함수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얘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되겠지? Y 입장에서 화살표를 전부 다 몇 개씩만 받아? 하나씩만. X 값이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당연히 다르겠지. 될까? 아까 얘기했던 X1이랑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되겠지? 얘는 왜 Y값 혼자서 화살표 몇 개 받아? 3개나 받지. 이런 애들은 안 되지. Y 입장에서 1대1, Y 입장에서 하나에 하나씩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아야 된다. 하나씩만 받아야 된다. 되겠지? 그래서 자 오늘 이번에 했던 거 지금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함수가 되는 거 뭔지, 함수가 뭔지 정리했었다. 그치? 두 번째 뭐 정리했어? 1대1 함수가 뭔지 정리했어. 그 다음 세 번째 뭐 했어? 1대1 대응 함수가 뭔지 정리했어. 그 다음에 한 개 항등 함수 정리했어. 그 다음이 상수 함수를 정리했어. 됐지? 이 5가지를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함수가 뭔지,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 함수가 뭔지, 상수 함수가 뭔지, 항등 함수가 뭔지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되겠지? 그게 여기 단원에서 꼭 익혀야 되는 내용인 거야. 되겠지? 당연히 용어들,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용어들도 익숙해져야 되고.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의 진도가 끝이에요. 숙제 270쪽까지. 그 다음에
숙제책 45번까지. 숙제책 45번까지. 되겠지? 환서 말고는 다 베타로와 마치고. 금요일에 그래. 현저도 안 말할 거야.